사건 파일 2번 시랜드 화재. 피지 못한 꽃봉오리 19송이 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나. 잠시 시계바늘을 23년 전인 1999년 6월 30일로 돌려봅니다. 자정을 막 넘긴 새벽 1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100mm 놀이공원 겸 청소년 수련원 시랜드 C동 3층 302호. 그곳에서 악마의 불길은 시작됐습니다. ABC 3개의 동으로 구성된 시랜드 수련원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층에서 3층 객실을 만든 임시 건물이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목재를 덧대서 만들었고 돈을 아끼려고 온통 가연성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건물 안에는 497명의 어린이와 47명의 인솔교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불은 가연성 소재를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잠에서 깬 교사들이 휴대전화로 화재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전화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시랜드가 위치한 곳이 이동통신 난청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구조신고가 이루어졌고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경찰 등 3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70km의 거리에 좁은 시골길을 달리자니 절박한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컨테이너로 만든 건물들은 유독가스와 불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구조였기에 물을 뿌려도 안으로는 뿌려지지가 않는 상황. 게다가 목조로 받친 건물은 붕괴 위험까지 있었기에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아이들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난 301호에는 소망유치원생 18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인솔교사가 없었습니다. 인솔교사는 301호가 아닌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마도초등학교 교사와 레크레이션 강사 3명이 불길에 뛰어들어 42명의 아이들을 구했지만 소망유치원 아이들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진화되고 301호의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문 안쪽에는 아이들이 문을 열려고 긁은 손톱 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에서 상식을 어긋난 일들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이었고 소화기들은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부터 1998년 1월 사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시설 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온통 충격에 빠뜨렸던 시랜드 참사. 하지만 국과수의 사건 조사는 허무하게도 3일 만에 끝났습니다. 모기향의 불이 방 안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둘러 끝낸 조사에 결론은 유가족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했습니다. 이어진 한국화재보험협회와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사건 재현 실험에서 모기향의 불은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출연장의 누전 가능성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기향 화재와 누전은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모기향 화재 사고의 경우 방문객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누전이 원인이라면 시설 주인과 감독 지자체 등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너무 빠른 사건 조사와 결론에 시랜드 화재 참사는 깊은 의혹만 남기게 됐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샌드위치 패널입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단열재로 사용하는 우레탄과 스티로폼은 화재에 약하고 엄청난 유독가스를 내뿜습니다.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국민들은 너나 없이 안타까움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시랜드 참사는 민과 관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시랜드 건물은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양심 선언을 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자 시랜드 측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상관들도 허가를 강요했고 결국 그는 다른 부서로 전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공 감리회사들의 뇌물이 들어갔고 공무원들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불법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리 종합 세트 같은 참사의 결말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시랜드 원장은 징역 1년과 금고 4년형, 소망유치원장은 금고 5년, 술 마신 교사들과 화성군수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이어지며 화성군수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유가족이며 살아남은 유치원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악몽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 참사 사건으로 아이를 잃은 전 하키 국가대표 김순덕 씨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금은메달을 따낸 공으로 받은 체육훈장 메모장, 국민훈장 목면장, 대통령 표창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원인 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에 실망한 나머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참사 후에 국민을 더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1년 참사 현장 옆에 불법 시설물 등으로 꾸며진 야영장이 조성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은 시랜드 화재 사고 당시 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와 동일인이었습니다. 이 야영장은 화성시 서신면 100mm 바닷가 9,250여 제곱미터 부지 한쪽에 방갈로 형태의 이동식 숙박시설 12개 동, 화장실 2개 동, 매점 1개 동, 관리사무실 1개 동, 창고 1개 동 등 모두 17개 동의 시설물로 구성됐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부지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 대여 운영되던 시설물 17개 동 중 14동은 시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 사실을 확인한 시는 뒤늦게 잦은 철거를 명령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경험은 오늘의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경험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처절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실패는, 그 실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채 피어나지도 못했던 19명의 어린 영혼과 아이들을 구하려고 희생한 인솔교사 4분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삶과 고인들의 영혼이 편히 안식하길 기원합니다.